자, 작년 10월 모의고사 한번 풀어봅시다. 이게 EBS에 나온 실제 컷이에요. 요만큼만 받아도 9등급제 1등급을 받을 수 있어. 9번은 다 맞았다고 치고 계산하고 요만큼 해볼 건데 일단 8번입니다. 8번 같은 거 아직도 요거를 뭐 A 더하기 BI 이렇게 해서 푸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나쁜 사람들이죠. 일단 처음에 실수가 아니래. 그 얘기는 뭐야? Z랑 Z바가 같지 않다.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죠. 이거. 그지? 그 다음에 뭐 요런 거 나와놓고 이런 거 구하라는 건데 에이 이거 이렇게 구하면 안 돼. 그냥 A 더하기 BI 나쁜 사람들은 무조건 바꾸셔야 돼요. 여기에서 얘네들이 같으면 전체에 갖다 바를 땡겼어도 같을 수밖에 없지.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Z바 마이너스 3G는 G바 제곱이 돼야 돼. 그러니까 딱 봐도 어떻게 하고 싶어? 밀어 빼고 싶죠. 켤레복소수의 관계를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G-G바에다가 요거는 마이너스 3으로 묶어서 G바 마이너스 G인데 이거를 더하기 3으로 바꾼 다음에 G-G바 이렇게 하고 여기는 G제곱 마이너스 G바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자연스럽게 보여 안 보여? Z-Z바 요걸로 이제 얘도 묶이니까 넘어가서 이제 묶을 생각이 들어야 되죠. 그래서 Z-Z바로 묶으면 이쪽이야. 오른쪽 넘어간 거야. 오른쪽에서 이쪽은 Z 플러스 Z바 요거 남을 거고 이게 더하기 4배잖아.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정보 하나를 얻어야 됩니다. 뭘 얻어야 돼요? 두 개 곱해서 인꼴빵이 나왔으니까 둘 중에 하나 0인데 실수 아니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은 0이 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0 돼야 돼? 오른쪽이 0 돼야 돼.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Z 더하기 Z바 G 더하기 G바는 이제 4일 수밖에 없는 거야. 요거 하나 챙겨놓고 그러면 뭔가 또 이제 필요한데 G지바를 찾으려면은 얘네들을 어떻게 연립해야 될까? 이번에 더해봅시다. 더해보면은 Z 더하기 Z바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3배 Z 더하기 Z바니까 이게 나오지. 마이너스 2배 Z 더하기 Z바 이꼴 여기는 어떻게 돼? Z 더하기 Z제곱 더하기 Z바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뭘 이용할 수 있죠? 이게 잘하는 걸 이용할 수 있지. 그래서 얘를 갖다 박아. 여기도 4를 갖다 박으면 이게 마팔 이꼴 이거는 4의 제곱에서 누구를 뺀 거야? 2배 G지바를 뺀 거지. 그치? 넘기면 G지바를 2배 한 녀석은 16에다가 얼마? 8을 더해야 돼. 24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G지바는 10이다. 이렇게. 이게 답이지. 곱셈 법칙 인수분해인데 여기에서 Z를 갖다가 A 더하기 BI라고 세팅하는 아직도 그렇게 풀고 있는 변태들은 반드시 풀이를 이렇게 켤레복소수의 관계 플러스 곱셈 법칙 인수분해 무조건 이렇게만 풀어야 된다는 걸로 좀 풀이를 바꿔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복소수 문제가 이게 8번으로 나와서 망정이지 좀 어려운 걸로 나오면 반드시 켤레복소수 관련 스토리로 엮어 나가셔야 된다는 점. 또 하니까 또 기억이 나지? 그 다음에 12번 갑시다. 12번은 이제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건 괜찮잖아. 여기 맨 처음에 보면은 합집합의 원소 개수가 NA 더하기 NB가 된대. 그 원래 이게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야지 되는 건데 이게 근본인데 지금 얘가 안 빼도 된다는 얘기는 결국 이게 몇 개란 얘기야. 이게 0개란 얘기지. 이게 0개. 그지? 이게 0개다. 그죠? 그 얘기는 A하고 B는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와중에 그러면 이 상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먼저 그려보면은 이렇게 A가 이렇게 있고 A하고 B는 공유하는 게 없는 거야. 그지? 그래서 A는 이렇게 B는 이렇게 따로 노는 건데 이제 C는 이제 같이 놀 수도 있는 거지. C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나를 해석해야 되는데 나를 보면서 저걸 바로 하시면 안 되고 얘를 보면은 A 합집합시 B 합집합시 그죠? 그러니까 요게 보여야 돼. 요거 합집합시 합집합시. 그래서 분배 법칙을 역으로 묶어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얘는. 그래서 얘는 A 교집합 B에다가 뒤에 합집합 C가 요렇게 된 거. 맞지? 이렇게 해석했어야 돼. 이렇게.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 분배한 거지 실제로는. 그런데 방금 전에 요거 했잖아. 교집합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연계니까 이거는 합집합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지. 결국 이 녀석은 이게 이제 NC가 되는 거고 NC가 2배 N B마 C다. B차집합 C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B합집합 C는 여기서 이제 뭐 추가 정보 이건 이제 12개다. 뭐 이런 걸 이용해서 개수를 찾는 거야. 됐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B차집합 C. B차집합 C가 뭐냐면, 요거야, 요쪽. 그 다음에 NC는 어떻게 됐어? 이만큼이지. 그지? 근데 얘네 두 개, NC 어떻게 됐니? NC는 탈락했습니다. 비웃으면 안 돼요. 여기 NC 다이너스 펜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지? 아무튼. 그래서 이거랑 합하면 지금 12개인데 얘랑은 지금 개수가 몇 배 차이 나야 된대? 2배 차이 나야 된대.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이제 A개라고 하면은 그지? 여기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이거는 2A개라고 할 수 있지. 이 전체가. 그지? 근데 A랑 2A를 더하면 얼마야? 12가 된다는 얘기야. 3A가 10이니까 A 값은 얼마? 4란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몇 개? 이게 4개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여기엔 몇 개? 8개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NC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러면 8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14번도 해달라고. 14번을 해보시면은 뭐 부등식 이런 거 처리하는 건데 지금 위에 거 x 플러스 9랑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 이게 0보다 작가 이렇게 되고 밑에 있는 녀석은 어차피 2a부터 2a 마이너스 16까지 그 사이에 있는 건데 얘는 대놓고 뭐가 가능합니까? 2a가 더 커? 2a 마이너스 16이 더 커? 당연히 2a가 더 크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x값의 범위가 바로 2a 마이너스 16이 더 작고 2a가 더 크니까 요거부터 요거 사이다 이렇게 확정 지을 수가 있어. 근데 이 문제의 첫 번째 핵심은 이거지. 여기가 마이너스 9부터 a제곱 마이너스 6까지인데 누가 더 커? 그걸 알 길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부등식 나왔을 때 선생님이 맨날 강조하던 건데 이 기말고사 첫 번째 시험 범위가 명제죠. 대부분. 그죠? 명제에서 부등식 엄청 많이 나와. 그리고 1학기 때도 부등식이 있었는데 부등식 풀 때 제발 큰 거 작은 거 이거 가지고 쫄지 말라 그랬어. 크다 작다의 경계는 언제야? 같을 때. 그지? 같을 때.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이거부터 해야 돼. 마이너스 9야 아니면 a제곱 마이너스 6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9랑 a제곱 마이너스 6a가 누가 더 크고 누구가 더 작은지를 알아보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돼. 근데 크다 작다의 경계는 언제야? 같을 때. 그지? 그럼 이거 일로 넘어와요.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이꼴 빵이야. 그럼 완전 제곱이 보여야 되지. 완전 제곱이 보여야 되니까 a마 3의 완전 제곱 이꼴 빵 되는 거는 일단 a가 3인 거야. 그지? 이거.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거부터 안 하면 망하는 거야. 그래서 경우를 반드시 어떻게 나눠야 된다는 얘기야? a가 3일 때랑 3이 아닐 때지. 왜냐면 3일 때는 같은데 3이 아닐 때는 무조건 완전 제곱이니까 어느 쪽이 더 크겠어? 대충 봐도. 웬만하면 어느 쪽이 더 큰 쪽이야?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 더 큰 쪽이라는 게 대충은 알고 있는 거라고. 그지? 자, 그래서 이제 1번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지. A 값이 3이야. 그지? 그럼 얘는 3밖에 없는 거지.
위의 부등식은 저게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이렇게 돼가지고 3 접하잖아. 그럼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누구밖에 없어? 3밖에 없어. 그러니까 x는 3이야. 위의 부등식이. 그지? 그럼 아래 부등식이 뭐야? 오직 하나 존재하도록이지? 오직 하나 존재하도록. 그러니까 요 범위에 뭐가 있으면 되는 거야. 아, a가 3이구나. a가 3. 여기다 3 집어넣어. 그럼 뭐 6-16부터 이렇게 돼서 x가 3 집어넣으면 6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요 사이에 3이 있어 없어? 있지. 괜찮지. 그래서 1번 요거 답이야. 두 번째. 두 번째는 a 값이 3이 만약에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위에 있는 부등식은 무조건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지 뭐. 마이너스 9부터 x가 이렇게 돼가지고 a제곱 마이너스 6a 이렇게 되는 거야. 아래 거는 뭐 뻔하죠. 이렇게 이렇게 됐지? 근데 이게 하나만 공유하려면 뭐 너네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렇게 되면 아예 공유하는 게 없는 거고 이렇게 감싸 안으면 공유하는 게 많은 거잖아. 그러니까 겹치는 게 하나밖에 없으려면은 한쪽에 큰 녀석이 한쪽에 뭐가 돼야 돼? 작은 녀석이 되면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야. 촥촥.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촥촥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치? 이거밖에 없으니까 첫 번째 방법은 얘랑 얘랑 같은 거죠. 얘랑 얘랑 크로스로 같은 거.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9가 2a가 될 때 이때는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9 뭐 이런 게 하나 나올 거고 이렇게 같을 때가 있을까? 이렇게? 이렇게? 그지?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6a가 2a 마이너스 16 이렇게 될 텐데 이게 넘어가시면은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이게 이제 0 될 때예요. 그죠? 근데 이때는 a 값이 얼마입니까? a 값이 이게 4의 완전제곱이니까 2대야. 그지? 근데 이게 말이 돼, 안 돼? 검증 작업을 거치셔야 돼요. 검증 작업. 이게 4가 돼버리면은 실제로 이 녀석은 4를 집어넣어봐. 이게 마8. 마8부터 8까지. 다 되네? 어디 갔지? 뭘 잘못했니 지금? 이거랑 이게 같을 때 이렇게 뭐 잘못했지? 여기랑 여기 같을 때 여기랑 여기 같을 때 했잖아. A가 3일 때 다 맞았지? 이렇게 3개야. 이렇게 3개. 이거 3개 더하면 답이다. 다 가능하죠. 검증이 됐네요. 이렇게 하는 거야. 17번. 17번 문제가 좋지 않나요? 17번 문제가 일단 별표입니다. 일단 여기서 2차 함수가 최고치 함계수 나와 있는데 2차 함수 문제가 수능에 나왔어. 아니면 이렇게 모의고사에 나왔어. 항상 뭘 생각해야 되지? 2차 함수의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대칭축, 그지? 그 대칭축, 이게 이제 이 문제의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에서 30번 문제 있지? 이따가도 풀어줄 텐데 그걸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됨을 아셔야 돼요. 이 문제 제목입니다. 이게 나중에 30번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좀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FP랑 FQ 이게 같아지는 뭐가 존재한대? 정수 PQ가 존재한대. 그지? 이게 뭔 얘기야? 이게 한 줄 컷.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돼가지고 대칭축이 제일 중요한데 대칭축이 예를 들어 1.3이야. 그지? 그런데 정수 두 개를 집어넣어서 이게 같아지는 포인트가 존재해야 한대. 어떻게 돼야 돼? 예를 들어 여기를 1이라고 치면 2는 좀 더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지. 근데 3은 어디 있어요?
0은 어디 있어요? 0. 0은 여기쯤 있어야 돼. 3은 그럼 어디쯤 있어야 돼? 좀 이렇게 어긋나야 된단 말이야. 그지? 마치 정대와 카리나의 어긋난 운명처럼 이게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나가는 이해가 되나요? 그쵸? 같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자, 어떻게 하면 정수 두 개를 집어넣는데 얘네들이 같을 수가 있을까? 상황은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I의 그냥 대칭축 자체가 이거야. 그지? 정수. 그러면 1, 3 아니면은 뭐 0, 4 이 집어넣으면 똑같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말고도 가능한 상황이 있지 않나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5야, .5. 그지? .5. 예를 들면 여기가 2.5라고 쳐봐. 그러면 0.5 빠지고 0.5 더해진데 뭐가 있어야 돼? 2하고 3 이런 정수가 있어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옆으로 떨어진 거리 같은 만큼의 동일한 정수, 동일하질 필요가 없지. 정수가 같이 찍히는 상황은 뭐밖에 안 되냐면 대칭축 자체가 원래부터 뭐이거나 정수이거나 아니면 .5거나.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대칭축에 해당하는 녀석이 x 이꼴 2분의 p 플러스 q인데 그렇잖아. 대칭축이 두 개 더해서 반갈. 근데 pq가 정수란 말이야? 근데 정수랑 정수 pq를 더했어? 정수 두 개 더하면 뭐야? 정수지. 인정. 정수.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2분의 정수에 뭐가 있어야 된다? 대칭축이 있어야 된다. 그지? 2분의 정수꼴에 대칭축이 존재해야 된다. 이게 가에 대한 해석 한 줄 컷입니다. 인정. 두 번째. 나에 보시면은 뭐 n부터 n 플러스 3까지 해서 최대 최소의 곱이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가능한 값이 4, 5, 6분이래. 그지? 4, 5, 6분. 근데 그 4를 집어넣은 걸 잘 생각해 보면 바운더리가 4부터 7까지고 그 다음에 5 집어넣으면 5부터 8까지 그 다음에 6 집어넣으면 6부터 9까지인데 그지? 최대 최소의 곱이니까 라지 m 이거 스몰 n 곱한 건데 그게 fn이랑 fn 플러스 3 구간의 양 끝값 요거를 곱한 게 아니래. 이 얘기는 뭐니? 예를 들면 4부터 7까지를 놓고 볼게요. 4부터 7까지가 대칭축에 완전 한쪽에 몰려 있어. 그러면 요 바운더리에서는 자연스럽게 무슨 함수만 나와? 감소함수만 나오지. 그러면은 최대 치수가 그냥 뭐야? 얘네 둘을 갖다 박은 거야. 그럼 얘네들이 같아지겠지. 이해돼? 만약에 4부터 7까지가 대칭축의 오른쪽에만 쏠려 있어. 그러면 최대 치수가 여기서는 무조건 증가함수만 지키니까 최대 치수가 바운더리의 제일 끝값들, 범위의 제일 끝값만 갖다 박으면 최대 치수잖아. 그러니까 저기 같아지겠지.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란 얘기야? 4부터 7까지가 대칭축을 포함하고 있는 범위여야 된다는 얘기야. 이를테면 이렇게 돼버리면 그지? 최소값을 끝값 4하고 7 집어넣었을 때가 아니란 얘기야. 이해가 돼? 자, 한 줄 컷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애가 4부터 7까지, 5부터 8까지, 6부터 9까지란 얘기야. 요 세 범위의 공통 범위는 누구죠? 요 세 범위의 공통 범위는 6부터 7까지지. 그지? 근데 6닭이랑 7닭은 안 돼요. 이 얘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6부터 7 사이에 대칭 축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한 줄 컷. 자, 6닭이랑 7닭은 왜 안 되냐? 6닭이랑 7닭은 왜 안 되냐면 예를 들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대칭 축 자체가 7이야. 그러면 4부터 7까지를 바라보게 되면 여기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런 거 없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최대 치수가 끝값들이 돼버려요. 그래서 딱 6이랑 7딱이 요런 애들은 빼고 가셔야 됩니다. 잠깐만. 그럼 이게 가하고 이게 나에 대한 해석 한 줄 컷이거든? 이를 종합하면 대칭축은 무조건 어디밖에 없어?
6.5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6.5.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최고 차항계수는 1이래. fx의 최소값은 1이래. 잠깐만. 이러면 fx는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야? 대칭축은 6.5 말고는 불가능해. 2분의 13이란 얘기야. 완전 제곱. 최고 차항계수 1이고 꼭지점의 함수값 최소값이니까 1이고. 그러니까 fx는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 선생님이 이 문제를 왜 좋은 문제라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나요? 이런 게 수능 스타일 문제입니다. 비록 2차 함수긴 하지만 가에서 핵심 정보 뽑아내야 돼. 나에서도 핵심 정보를 뽑아내야 돼. 그 둘을 조합하면 2차 함수의 핵심에 해당하는 결국 대칭축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야. 제일 중요하지.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막 뭐라고 막 적혀 있어. 그지? 수학은 이런 거야. 수능 수학은 이런 거야. 막 뭐라고 적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 우리만의 언어로, 한글로. 사실 영어랑 다를 게 없다고. 맞아? 영어랑 다를 게 없어. 이거 너무 괜찮은 거야. 이런 스타일에 익숙해지셔야 되고 자꾸 이런 스타일에 익숙해지셔야 수능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수학을 잘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조금 단원은 1학년 단원이긴 하지만 이 문제는 작은 수능 대표 문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난 이런 게 좋다고 생각해. 자꾸 이런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연습이 좀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19번? 이것도 괜찮지 않아?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이렇게 뭐 있어요. 뭐 그림이 맞지 않더라도 대충 이렇게 그릴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직선이랑 딱 꼭 거긴 아니야. 뭐 A점, B점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두 점을 갖다가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을 그린대요. 원을 그리면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그지? 이게 지름이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저 A점에서 뭘 그리면 접선을 그리면 기울기가 일자리 접선이 된대. 잠깐만. 여기서 접선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고? 그지? 근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내신 대비할 때 한 100번쯤 얘기했다. 원에서 접선이 나왔어. 그럼 반드시 뭘 체크해야 되지? 접점에서 어디까지 이르는? 중심까지 이르는 반지름 있잖아. 이걸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데 근데 이 AB가 뭐가 되기도 해? 지름이 되기도 하지. 그러면 반드시 지름은 누구를 지날 수밖에 없니?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접선이랑 지름은 반드시 무슨 직으로 만나야 돼? 수직으로 만나야 돼. 그래서 AB 직선에 대한 정보, 절편이나 이런 건 알 수 없지만 AB 직선은 반드시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이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 수직이니까. 자, 그리고 이 상황은 실제로 언급되진 않았는데 잠깐만. 이 A점은 요 2차 함수 위에 있기도 하면서 원 위에 있기도 하면서 이게 접점이 되기도 하거든? 그지? 그렇다는 얘기는 이 원에서 A점에서 접선은 2차 함수를 지나면서 여기서 스쳐 지나가는 접선이 되기도 해야 돼. 무슨 얘기냐? 이 2차 함수와 여기 이 문제에서 그린 저 원은 두 곡선이 서로 어떻게 되는 상황이게? 두 곡선이 접하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풀이와 전혀 관계없지만 이 문제는 이런 건 알아두셔야 돼. 이 문제에서 2차 함수와 원은 곡선끼리 어떻게 되는 거야? 접하는 상황이야. 두 곡선이 접하는 상황이라고. 이런 거 느껴집니까 이거? 문제를 되게 잘 낸 거예요. 이런 것도. 그래서 19번 문제도 좋다고 얘기할 수 있고
선생님이 2학기 기말고사 부분 방학 때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능으로 갈 때 여러 가지 함수들을 배우는데 아니 생각을 해봐. 지금 원도 곡선이지. 그 다음에 이제 2차 함수도 곡선이야. 그지? 근데 나중에 뭐 대수에 가면은 뭐 지수로그 함수도 뭐 이상한 거 배우고 뭐 삼각 함수도 뭐 배우고 뭐 미적분 가면은 3, 4차 함수도 배우고 미적분 2 가면은 이것도 또 나오고 막 그 다음에 기하 가면은 또 뭐도 나와. 포물선, 타원, 2차 곡선도 나와요. 2차 곡선. 2차 함수 말고. 근데 곡선이 뭐냐는 그닥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 이게 뭔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곡선의 형태는 달라지지만 이거하고 직선, 결국 1차 함수와의 관계 이런 걸 가지고 막 노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결국 이런 애들은 결국 어떤 상황에서 더 메리 포인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접하는 거. 맨날 똑같아. 내가 볼 때. 아니 그리고 또 이거 봐봐. 기말고사 유무리 함수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것도 막 그림은 좀 다르게 생겼어. 곡선이 막 이상하게 생겼단 말이야.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접하는 게 중요한 거지. 미적분 가서도. 곡선이 누군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2차 함수 원 합쳐서만 내도 이렇게 못 푸는데 지수로그 함수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럴 필요 없어. 지금 2학기 1학년 때 잘 연습을 해두잖아요. 2차 함수든 원이든 아니면 기말고사 때 유무리 함수든 걔네들이 잘 연습이 되면 그냥 수능까지 쭉 가는 거야. 잘 모르겠으면 뭐라고? 접한다고 해. 잘 모르겠으면 접한다고 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알파라고 칩시다. 여기는 이제 0 아니고 그냥 베타야, 사실. 알파, 베타, X좌표. 근데 요런 게 있어요. 여기서 요 길이가 원의 넓이가 8파이라 그랬으니까 반지름 길이 얼마 돼야 되니, 얘들아? 2루트 2 돼야 되는 건 이제 금방 알아챘을 텐데, 이게 기울기가 1. 접해서 지금, 요거는 기울기 마이너스 1. 여기에서 이제 1대 1대 루트 2가 딱 마음에 또 깊이 파고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 얘기는 요 길이는 얼마란 얘기야? 가로 길이 2cm.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렇게 가면은 요 길이도 얼마? 2cm.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알파랑 베타 교점의 x좌표의 차이가 얼마다? 4cm다. 그죠? 그러니까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4cm가 되도록 만들면 이게 이 문제의 끝이에요. 설계는 끝났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이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는데 저 녀석에 누구에 대한 정보는 있어? 기울기에 대한 정보는 있어. 그럼 요렇게야. 그지? 그래서 절편만 K라고 하나 만들어놨는데 물어보는 것도 정확하죠. AB 직선의 Y절편. 결국 K값을 찾으면 답인 거거든. 그럼 두 개를 갖다고 연립을 합니다. 이게 넘어올 거야. 그러니까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7X까지 오죠. 그러니까 플러스 K 꼴 빵이야.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못 쓰고 싶어. 모기는 근각계수의 관계 써야지.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야? 7. 알파 베타는 얼마야? K. 이렇게. 이거. 지금 빨간 물결 2개 보이나요? 요걸로 하면 답이요. 그지? 갑니다.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은 합한 거 제곱 77에 49에서 누구를 빼야 돼? 곱한 거 몇 개? 4개 빼야 되죠. 4개. 4K를 빼야 돼. 그게 얼마야? 4, 4, 16. 넘기면 4K가 얼마? 49에서 16 빼니까 33. K값은 얼마? 4분의 33. 이렇게 하면 답이지. 근데 이거 산수까지 다 해줬는데 사실 요거 한 줄이야. 이 문제 앞에 설계 있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야를 갖춰야 된다. 좋은 문제 이것도. 20번도 재밌고 21번은 거지 같은데 21번은 버리고 그냥 잘 찍으시면 돼요. 객관식 마지막 갔을 때는. 왜냐면 요거 중간고사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패스해서 선생님 풀었지만 패스하겠습니다. 26번도 괜찮아?
일단 요것만 풀게요. 28번. 이것도 2차 다항식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이거잖아. px 열심히 쓰기가 좀 귀찮게 되어 있죠. px 제곱이 x제곱에 이제 x-1, x-2 이건데, 그지? 뭐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p2-q2 이거의 절대값이 p1-q1 이거의 절대값 이거보단 크다고 하는데, 일단 기초 설계가 하나 필요하긴 하죠. 이 절대값이라고 하는 건 음수가 나올 수는 없잖아. 그지? 음수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 양수는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하나는 적어놔도 되죠. 두 번째, 이거 보면 합차함식 쪼개고 싶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할 거거든. 간단하게 쓸게. p 플러스 q 이거랑 p마 q 요거를 이렇게 할 건데, 이게 지금 x제곱 x-1에 x-2야. 그지? 그래서 2차식 두 개를 설계할 건데, 예를 들면 px, qx가 1x제곱 플러스 삐리리랑 1x제곱 플러스 삐리리 이런 스타일이면 이거 되겠니 안 되겠니? 최고차의 계수가 같으면 뺐을 때 이게 몇 차식이 돼? 1차식이 되지 이게. 그지? 근데 2차식 두 개를 더해봐. 그럼 몇 차식이야? 2차식이잖아. 근데 이게 지금 몇 차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3차식에 1차식을 곱한 형태가 될 수가 있겠니 없겠니?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최고차항 계수가 다른 어떤 이상한 2차식 스타일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더해봤자 얘가 높아봤자 차수가 2차지. 이거 세모라고 칠게요. 이거 네모라고 칩시다. 그죠? 그러니까 상황은 여기서는 2차 곱하기 2차의 상황으로 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인정?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알아서 인수 4개를 두 개씩 나눠 먹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선생님이 지금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쓱싹 곱하기 쓱싹 이렇게 나눠 먹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 최고차항 계수는 A라고 칠 거고, 여기 최고차항 계수는 A분의 1 이런 식으로 칠게. 그래야 최고차항 계수가 곱해서 1이 되는 거니까. 근데 첫 번째 인수를 갖다가 이 P마 Q 쪽 빼기 쪽에 x-1을 인수로 가져가는 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쪽이 얘를 가져가면은 이게 뭐가 돼? 0이 되지. 잠깐만, 이거 이쪽으로 먹어야 되는구나. 이거 오른쪽이 네모가 x-1 1을 인수로 가지는 거 되니 안 되니? 안 돼. 얘 때문에 안 돼. 얘가 더 커야 되거든. 이게 0이 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는 누굴 줘야 돼? x-1은 반드시 얘를 줘야 됩니다. 그치? 됐어? 그러면 남는 인수를 봐봐. x제곱 2개랑 x-2 1개가 남았는데, 만약에 이게 갈래길이 2개밖에 없어. x제곱을 얘를 다 주는 거, 아니면 x-2 하나에다가 x 하나 주는 거. 이거 두 가지밖에 없거든. 근데 아까 여기 때문에 여기서 x제곱을 얘를 둘 다 주는 거 있잖아. 그거는 이렇게 치면은 2를 집어넣어봐.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a분의 4가 나오지. 근데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a분의 1만 나오잖아. 그럼 이러면 누가 더 커? 또 이쪽이 더 크는 거야. 그러니까 x제곱 2개랑 x-2 1개가 남은 상태에서 x제곱 2개를 둘 다 p마 q, px-qx 쪽에 집어넣는 거 이거 안 된단 말이야. 그럼 경우의 수가 누구밖에 안 남아? 이거밖에 안 남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이 네모 쪽은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x 하나와 x-2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남는 x 하나는 이제 저쪽을 줘버리는, 요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실마리가 풀리게 되는데, 요쪽이 px-qx 쪽이니까 요게 x-2, 그러니까 2를 인수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p2-q2의 절대값이 당연히 절대값이라 0보다 크다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뭐였다는 얘기냐면 이 녀석이 0이었다는 얘기야. 사실 이거 말고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렇게. 그쵸? 그래서 좀 이제부터 좀 제대로 써볼게. px 플러스 qx를 갖다가 만약에 최고 차이 계수 가져간 0하고 1인수 px 마이너스 qx는 a분의 1 인수로 가져간 x 마이너스 2랑 x랑 이렇게 되는 것 중에서 a 값 하나만 구하면 되는데 거기 보면 p3, q3가 24란 얘기가 있을 거야. 그지? p3, q3 더한 거. 네, 여기다 이제 3 집어넣는 거죠. 그럼 a 곱하기 3 곱하기 2 이게 이제 24니까 6을 나눠. 그럼 a 값이 얼마야? 4란 얘기지. 그지?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가 4하고 4분의 1 이런 느낌인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px, qx 구하려면은 얘네들 연립하면 되거든.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거? 계산까지 해줄까? 알았어. 계산까지 갑니다. 어차피 P4만 구할 거니까 얘들을 더하세요. 그죠? 더하면 뭐가 구해져? 뭐가 구해져? 2배 PX가 구해지지. 근데 2배 PX 어떻게 구해요? 이러지 말고 그냥 써. 그냥 4x x-1 더하기 4분의 1의 x x-2 쓰고 여기다가 P4 구하는 거니까 4도 집어넣어. 그럼 2배 P4를 구합시다. 2배 P4는 4 집어넣으면 443 48에다가 더하기 여기다 4 집어넣으면 4가 날아가니까 4 빼기 2만 나와요. 이게 50이지? 반갈하면 P4는 얼마? 25 2025 답입니다. 그죠? 산수까지 다 했네. 29번은 뭐 원 문제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중심에서 이렇게 촥촥. 근데 얘네들을 하필이면 이제 90도로 이렇게 뭐 그릴 때마다 아닌 것 같지? 한 이 정도? 이렇게 90도인 거고 여기서는 살짝 요런 원 여기서는 살짝 요런 원 이렇게 되니까 원이 지금 3개야. 원이 3개여가지고 반지름이 3개 필요합니다. 반지름이 3개 필요해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했냐면 원래는 R1, R2, R3 가려고 하다가 내가 너무 헷갈려서 가도 돼. 저기 바쁜 사람은 가세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올려줄게. 아니 남자친구나 그런 걸로 바쁜 거 말고. 아니 진짜 엄마랑 지금 가족 거예요. 그렇게 가족을 자꾸 들먹이면 일주일 내내 가족이랑 같이 있었잖아. 나랑도 좀 같이 있자. 선생님 보고 싶었죠? 가족이요? 아니 선생님. 아. 보고 싶었죠. 너희들? 그럼 일 있으면 가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 반지름 3개가 필요해가지고 제일 큰 거 A 이렇게 하고 요거 있잖아. 요거 한 개 B 했어요. 요거 한 개 있잖아. 조그만 거. 요거 C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풀면 돼. 그지? 근데 거기 보시면은 5원C랑 5원D를 2개를 더하면 그게 사실 요 길이랑 요 길이거든. 그지? 근데 요 길이는 A-1B가 돼요. 더하기 요 길이는 A-2C가 되지. 그지? 이게 6루트 2인 거 알려주는 거야. 그럼 당연히 더한 다음에 반갈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A마, B, 마 C 이게 얼마라고? 3루트 2라고 알려주는 거야. 자, 이거 킵해 두세요. 이게 1번이야.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냐? 이거지 이거. 중심이지.
이렇게 되고 거식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 그지? 이 넓이는 뭐 너무 뻔하잖아. 그냥 커다란 넓이에서 쬐깐한 직각삼각형 넓이 빼면 되겠지? 그래서 2분의 1의 a제곱, 이게 이제 커다란 직각삼각형이야. 직각 이등변이니까. 에다가 6일이 있죠, 6일이. 6일을 찾아야 되는데 6일이 얼마니? 가로 길이. 뺄 거. A에서 B 하나만 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A만 B고 여기서 이 길이 있어야 돼. 이 길이. 이것도 A에서 C를 2개 빼는 게 아니라 하나만 빼야 돼. 그러니까 누구를 빼야 되냐면 마이너스 삼각형이니까 반갈, 그 다음에 A마 B, A마 C. 여기를 빼시면은 이게 떠리뽀 뭐 이런 식이 나오는데 어차피 2는 곱해서 넘어갈 거고요. 이렇게. 요거를 전개를 좀 해보면은 a제곱이 날아가. 신기하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는 플러스로 바뀌니까 ab, ac도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누구만 마이너스냐면 bc만 마이너스가 3개라서 마이너스가 돼요. 이게 이제 68인 거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구하라가 뭐냐면 원의 넓이 3개의 합이야. 그지?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파이 붙인 게 p파이니까 그냥 이 값이 p입니다. 이렇게. 느낌이 오니 안 오니? 물결 3개를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뚫어졌어? 이거야 이거. A마 B, 마 C 이거 3개짜리 제곱 있지? 그지? 요거 전개한 거 가지고 놀면 돼. 보이지? 이거 머릿속에 있지? 자 씁니다. 요거 제곱해. 요거 제곱. 아 이거 P를 구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돼? 이거를 제곱한 거 3루트 2의 제곱. 그래서 68을 몇 개 해서 2배 해서 더 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68 곱하기 2 이걸 해야 돼. 곱셈 법칙 인수분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18 더하기 68 2배 하면은 136? 더하면 얼마냐? 154 154 이런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 문제이긴 한데 이건 곱셈 법칙 인수분해가 훨씬 더 필요한 문제지. 마지막으로 일단 30번 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17번 문제가 2차 함수 문제인데 좋다고 하면서 이 17번 문제가 자연스럽게 30번으로 연결될 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이 연결되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 문제 해석부터 합시다. 안 돼요. 어디가? x집합 좀 간단하게 쓸게. fx 이 녀석이 이제 1과 만나는 집합이고 y는 간단하게 쓸게요. 절대값 gx 2차 함수 접은 건데 이 녀석이 1과 만나는 거식이야.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nx교 y가 3개인데 sx교 y.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교집합에 있는 원소의 합 나에 있는 거야. 그거 무엇으로 그렇게 표현하냐? S 어때? S. 이거 많이 봤지? 이게 3이란 얘기야. 근데 n x 합 y는 4고 n x 합 y는 8이다. 이렇게 S 원소의 합이니까 S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지? 자, 우선 2차 함수와 관련 스토리인데 만약에 아래로 볼록인 애가 있어요. 이거 접으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그지? 대충 위로 볼록인 애가 있어. 이거 접어도 어떻게 생겼어? 접어 올리면 이렇게 생겼지? 그러니까 어차피 접어 올려봤자 그냥 이렇게 생긴 거야, 둘 다. 그러니까 이 스타일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가 직선이랑 평행한 직선이랑 만나기 시작하면 항상 2개씩 만나. 그러니까 쌍으로 만나게 된다고. 왜냐면 2차 함수랑 1차 함수 같다고 놔둬봐. 연립하면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은 근본이 몇 개? 2개니까
아니 근데 잠깐만 잠깐만 이쪽으로 또 치고 이게 교집합인데 이게 세 개? 이거 많이 얘기한 건데 이거 가족들 다 만나고 왔죠. 그죠? 친척들을 만나고 이제 설 추석 연휴를 보내고 왔더니 알고 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세 분이셨어. 말이 돼 안 돼? 그러니까 한 내신 대비 기간 동안에 내가 100번쯤 했던 얘기야. 아까 전에 곡선 얘기할 때도 그러고 잘 모르면 접할 때 이게 M이 몇 개? M이 짝수면 좀 이상하고 홀수면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랬어.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아니 대충 봐봐. 이게 지금 1이 어디 있냐에 따라 다르는데 1이 여기 있다고 쳐봐. 몇 개야? 2개. 1이 여기 있다고 쳐봐. 1이 여기 있다고 치면 콩콩. 여기 있다고 치면 그치? 어디 있어도 짝수개야. 오로지 어디에서? 오로지 어디에서? 그렇지. 자, 여러분들은 이걸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셔야 돼. 개수가 몇 개래? 홀수개? 뭐 한다는 얘기야? 여기서 접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합은 1이야? 이게 뭐게? 원소의 합이 1이라고? 이게 뭐게? 원소의 합이 1이다. 이게 뭘까요? 이해가 안 되나? 어차피 상황은 뭐밖에 없을 것 같아. 이거밖에 없을 것 같다고 얘기해놨죠? 좀 약간 줄여 그릴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게 운명이야. 이런 상황을 찾아내야 돼. 예를 들어 갑니다.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감마라고 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3이래.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 3개를 더하면 3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얘는 무슨 정보를 주는 거야? 축이 어디 있는데? 축이 어디 있는데 이러니까 3에 있어요 이러고 있더라. 잠깐만. 100번쯤 얘기했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근각의 관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마이너스 2a분의 b가 뭐였어? 대칭축이었지. 이게 몇 개 있는 거다? 2개 있는 거다. 그지? 그러면 세근의 합이 3이란 얘기야. 이 얘기는 축이 몇 개? 아이 알았어. 여기는 베타지. 여기는 베타 마이너스 지금 똥이야. 왼쪽으로 이게 길이가 같아야 될 테니까. 그지? 여기는 뭐야? 베타 플러스 똥이야. 3개 더해봐 뭐야? 3베타가 얼마다? 3이다. 대칭축이 어딘 거야?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대칭축이 1이야. 야 이것만 찾아냈으면 이 문제는 이미 끝나 있어. 끝. 이런 해석이 중요한 거라고. 이건 몇 차 함수야? 몇 차 함수 가지고 만든 문제야? 2차 함수. 2차 함수. 2차 함수에 제일 중요한 거 뭐? 대칭축. 이런 느낌이 있어야지. 세근의 합은 뭐야? 세근의 합은 축이 몇 개? 3개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알려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은 나머지 한 녀석은 뭐 이렇게 됐을 때, 그지? 4개랑 만나야 되잖아. 합집합일 때는 공유되는 건 3개인데 따로따로 따지면 4개란 얘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게 4개란 얘기입니다. 4개 만나는 데는 이제 이런 데서는 안 되고 나머지 하나가 더 있을 거 아니야. F, G 중에. 나머지 하나를 더 설계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봐. 여기가 간격이 같아야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드렸어요. 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지? 이 길이 같은 건데 하나를 더 그려야 되는데 만약에 1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간격은 좁고 여기는 엄청 넓은데 이렇게는 짧아. 그러면 여기 4개 중에 3개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되겠지.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돼가지고 내근이 여기가 1이어서 4개가 하나 둘 셋 넷 이런 상황이라고 쳐봐.
그러면 여기는 널찍, 여기는 조금, 여기는 널찍이야. 말 되니 안 돼? 안 되지. 그렇게 해서는 저렇게 세 개를 공유할 수 없단 말이야. 뭐밖에 안 되니? 여기에서 너무 아래쪽도 안 되고 너무 위쪽도 안 되고 적절히 아주 기가 막히게 한 여기보다는 가운데보다는 살짝 더 위쪽일 것 같아. 한 요 정도? 한 요 정도 돼서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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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격이 완전히 쌤쌤이 되게 되는 요렇게 되는 요 상황만 저기에 오버랩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돼? 맞아? 그렇겠지.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여기가 알파, 베타, 감마의 나머지 하나가 델타가 좀 큰 쪽에 생기는 케이스와 알파, 베타, 감마가 살짝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델타가 이쪽에 있는 이 상황을 두 개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둘 중에 뭐게?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합집합 4개 공유된 거, 그러니까 여기죠, 이거에서 4개의 합이 8이야. 그러니까 3보다 엄청 훌찌건이 더 커. 그지?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위에 거, 밑에 거. 위에 거. 나머지 하나는 알파, 베타, 감마 잔챙이들보다는 좀 더 큰 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를 오버랩을 시키겠습니다. 오버랩을 시킵니다. 갈게요.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베이비 이게 약간 요런 느낌인 거야. 그 아래로 어느 게 아래로 볼록이고 어느 게 위로 볼록인지 모르겠으나 요렇게 한 요렇게 접히는 거. 요거랑 요게 1인데 요렇게 했을 때 누구는 공유하고 알파, 베타, 감마 요건 공유하고 델타가 한 개 더 생기는 거지. 그지? 그러면서 교집합은 몇 개가 맞아? 알파, 베타, 감마 3개가 맞아. 나머지 하나는 델타는 노란색 혼자서 지나가는 거야. 아직 누가 F고 누가 G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알파, 베타, 감마는 사실 싹 다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대칭성 이론 때문에 이 녀석은 얼마? 1이라 그랬어. 근데 이 3개 합쳐서 3이니까 4개 합치면 8이 나와야 되는데 남는 하나는 델타밖에 없거든. 델타는 반드시 얼마가 돼야 됩니까? 5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5란 얘기야. 근데 구조적 특성상 간격이 같아야 됐었어. 그러니까 감마는 어디게? 1하고 5의 딱 가운데 어디야? 3. 그럼 실제로 알파는 얼마였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이었다. 그죠? 그리고 이 녀석은 누구? y는 1하고의 교점이지. 자, 그러면 이제 흰색이랑 노란색의 식만 세우면 되는데 fx, gx. 자, 그런데 fx는 아래로 볼록인 녀석, gx는 위로 볼록인 녀석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f2보다는 f1이 더 커야 된대. 그지? 자, 그러면은 흰색이라고 쳐봐. 흰색인데 이렇게 돼서 지금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잖아. 이렇게. 근데 이거는 실제 근본은 이게 F였다고 가정하면 아래로 볼록인 녀석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러면 여기에 1이 있고 2는 여기 어디쯤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말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그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 흰색 있지? 흰색은 fx가 될 수 없어. 그럼 누가 fx란 얘기야? 노랑이가 fx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얀 애는 gx란 얘기야. 자, fx, gx를 결정하는 방법까지만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fx는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되냐면 최고 차의 수는 모르겠으나 이 녀석은 원래 근본이 아래로 볼록인 이렇게 생겼던 녀석이에요. 그렇죠? 그럼 실제로 1하고 만나는 데는 여기 1, 3이 아니라 저 끄트머리들이 1하고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차 한계수는 모르겠으나 마이너스 1하고 5에서 1과 만나야 돼요. 이렇게 작성해야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fx가 1, 5를 집어넣어도 fx가 1 이렇게 되는 거지. 인정? 응인정. 자, 그랬을 때 최고차 한계수 구하는 방법은 요렇게만 쓰고 치고 빠지겠습니다. 선생님은 실제로
요 녀석은 1,1이 아니라 이건 접은 거니까 실제로 F 노란색에 1을 집어넣었을 때는 누가 나와야 되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그래서 접어서 1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F1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요걸 이용하면 A 값이 결정된다. 인정? 이거는 이제 산수니까 GX는 이것도 최고차의 개수만 몰라요. B 값은. 그런데 얘는 흰색은 원래 근본이 위로 볼록인 녀석이라 그랬었어. 그러니까 꼭지점이 1,1인 건 확실하죠. 그래서 액마일의 완전 제곱 플러스 1 이렇게만 세우시면 되고 최고차의 개수를 남겨둔 건데 최고차의 개수 B는 어떻게 구하냐면 G 이거 접어 올린 거잖아. 이거 3이잖아. 3 집어넣었을 때 실제로 얼마가 나와야 돼? G3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걸 이용하시면은 B 값도 나오게 되어 있어요.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던 것 같고 이게 아마 4분의 1인가 나왔었어요. 맞아. 그래서 이거 갖다 박은 다음에 나머지는 답내기 위한 장치라서 그냥 산수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F7에서 이제 지구를 구해야 되니까 지구를 갖다가 집어넣은 걸 빼면은 이게 이제 5 마이너스 31인가 이렇게 돼가지고 36 뭐 이런 답이 나오나 봐요. 답은 산수는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아무튼 이 문제의 핵심은 어디 있는지 보이죠? 그죠? 이거 이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괴롭힐 그럴 내용들이야. 고생했다. 집에 가서 오답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